저랑은 관세법만 공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좋은 강사님들 많으시니까 이것들은 다 공부하시면 돼요. 그래서 1차, 2차 전부 다 관세법은 저랑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합격 커리큘럼이 이렇게 됩니다. 2023년 시험을 위해서 3개 정도로 구분을 했어요. 그러니까 특정 이제 학원의 커리큘럼을 안 따라가려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관세법은 어떤 저만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어떤 관세사 종합학원에서 하게 된다면 이게 모든 과목이 일괄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. 그것보다는 그래도 제가 그 관세사가 된 지가 한 10년이 됐는데 그리고 강사한 지는 한 7년 정도 되어 있죠. 정확한 좀 어떤 강의를 조금 듣고 그 실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. 그래서 강의는 좀 수는 줄이고 다른 것들로 좀 보완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구성했습니다. 그래서 필수 과정이 2개죠. 그리고 선택 과정이 하나고요. 그리고 뭐 기본 심화 이런 거 구분 안 하고 그냥 올인원 전체를 한 70시간 좀 넘어갈 수도 있고요. 7, 8월 정도에 끝낼 예정입니다. 그리고 뭐 정리면 보완 과정이 있고 모의고사 과정이 있죠. 자,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자,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뭘 할 거냐. 자, 시험 필요한 이론을 총정리를 할 겁니다. 전체 책이 이렇게 있다면 이 책을 다 공부한다는 얘기는 아니야. 전체 책이 있다면 한 요 정도만 공부할 거예요. 그죠? 최소 서술량 확보. 제가 말하는 최소 서술량은 강의를 할 때는 최대한 많이 넣어드려요. 근데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건 실제 시험장에서 한 16페이지 정도잖아요. 그럼 그 페이지를 채울 때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릴 거고 일단 1차랑 다르게 2차 같은 경우는 서술형 시험이죠. 요새는 2022년 시험만 해도 약간 1차 연장선에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앞으로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그래도 서술형 시험이 맞죠. 그래서 서술형 시험은 어떤 마인드로 대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마인드 학습도 좀 하고 선택과 집중하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한다면 우선순위입니다. 우선순위. 어떤 걸 먼저 공부하고 어떤 걸 뒤에 공부하느냐 그리고 공부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집중해가지고 제 목표는 이거예요. 기본 플러스 심화 즉 이 전체 과정에서 제가 전체 나무를 하나 이렇게 예쁜 나무를 하나 만들면 관세법 시험에서 충분한 고득점이 된다고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면 제가 뿌리랑 이 나무랑 이 굵은 가지들 요것들을 탄탄하게 정립하는 게 그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여기 잔가지들이랑 이 잎들이랑 만들어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. 근데 그것보다 강사가 없더라도 혹시 뭐 요새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불이의 타격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들 어떻게 저런 문제가 나왔지? 라고 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시중 뭐 전문학원이든 종합학원이든 아니면 일반 제가 가르쳤을 때 비껴나가는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겠다고 한다면 제가 가르치지 않는 부분이더라도 제가 가르치는 어떤 공부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했을 때 충분한 좀 기본기를 갖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뿌리나 그런 줄기들 그리고 굵은 가지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전체 책을 다 다루진 않을 겁니다. 근데 시험에 필요한 부분, 나올 만한 부분들도 물론 말씀을 드릴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나중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좀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 아닌가 싶어요. 그래서 기본 심화 시간엔 요거를 할 거고요.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건 기본 심화 시간입니다. 그리고 한 겨울 올 때쯤 한 11월 또는 12월쯤에 한 20시간 정도 정리 및 보완 과정이라는 걸 할 겁니다. 요거는 선택 과정이에요.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제가 가장 관세사 시험 이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학원 커리큘럼을 다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. 자기의 기본 공부량도 부족하면서 복습할 시간도 없으면서 강의만 계속 듣고 있어.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. 강의를 듣고 좀 소화를 시키고 맨날 먹은 말짱 설사하면 뭐해. 조금 먹더라도 조금 다 그 운동 어떤 그 좀 살로도 가고 근육으로도 가고 해야지. 맨날 먹으면 설사요. 먹어서 뭐 하냐고. 그죠? 그러니까 최대한 좀 효율 좋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 강의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. 그래서 뭐 강사 입장에서는 많이 들으면 좋겠지만 뭐 이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근데 들으면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다라는 거 영양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에서 배웠던 거를 간략하게 아주 정리를 할 거고요. 그리고 과거 출제 패턴이랑 최신 출제 패턴 요거 2개와 관련된 것들을 좀 추가할 거예요. 그러니까 기본 심화에서는
말 그대로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들에 대한 총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되 여기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들 있죠. 그걸 좀 넣어준다는 거죠. 과거에는 의의나 입법 취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. 지금 시험 메타랑은 좀 다르죠. 2022년에. 근데 그런 것들도 아예 쌩깔 수는 없잖아. 시쳇말로. 조금은 해줘야 되고 최신 출제 패턴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, 기재사항, 뭐 서류 기재사항 이렇게 전형적으로 1차에 출제되는 게 2차에도 2022년도 트렌드를 보시면 나왔어요. 그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나올 거냐라는 건 장담을 못해요.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. 네? 이런 것들은 사실 혼자도 다를 수가 있죠. 위원회? 보면 되는 거지. 책에 있으니까.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요거 과거에 나온 것들은 이건 혼자 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래서 과거 출제 패턴을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는 이런 내용이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모든 합격자들이 모의고사는 꼭 들어라 라고 하죠. 그것도 저는 동의하는 바인데 보통 한 24번 내지 많게는 30번까지 모의고사를 볼 수도 있습니다.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나 라고 싶어서 저는 한 12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. 모의고사 때 쓰는 시간도 아까운 시간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봐도 일주일마다 한 번씩 보는 건 좀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그죠? 그래서 한 12번 정도 격주로 실시해가지고 뭐 기본 출제 예상 문제 하고 과거 출제 패턴 그리고 최신 출제 패턴 이런 거 좀 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각 과정에서 어떤 걸 좀 목표로 두고 있느냐 지금 하려고 하는 전체 그러니까 사실 제 강의는 이게 다죠. 지금 하려고 하는 이 강의 그죠? 여기서 목표는 확실히 적을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이제 써야 됩니다. 보통 관세사 시험이 5분만 한다고 하는데 좀 한 10분만 더 할게요. 네. 이해랑 뭐 암기, 정리, 답안 연습 이렇게 순차대로 코스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런 게 어딨어. 이해되면 암기하는 거고 암기하면 나오는 거죠. 기본적으로 암기입니다. 이 시험은 암기 시험이야. 뭐 관세평가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.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라서. 근데 관세법 지난 이제 40년이 다 돼가죠. 40년의 시험을 훑어봤을 때는 암기야.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. 그럼 외워야 돼요. 사실은 여러분들이 관세법 1조부터 끝조까지 관세법, 영, 신규칙을 모두 암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럼 강의 안 들어도 돼. 제 강의뿐만 아니라 학원을 안 다녀도 돼요.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어떤 걸 먼저 외워야 되고 어떤 거 위주로 서술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사람의 뇌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어떤 걸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알고 싶어서 강의를 듣는 거 아니에요? 전체를 다 공부를 시킬 거면 저한테 강의 시간 500시간 주면은 1초부터 끝초까지 모든 위원회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.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간은 70시간 내외 뭐 한 70시간에서 한 80시간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암기해서 적는 시험이다.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적을 수 있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줘야 돼요. 내가 이해는 하는데 못 적는 것들 있죠. 그런 것들은 공부 안 해도 된다. 단적으로 말해서. 그죠? 그래서 75점, 지금까지 기출문제 쭉 보시면 75점에서 거의 대부분 90, 95점은 다 적을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돼요. 그러니까 강사와 수험생과 출제자가 일치하는 문제들 있죠. 요거는 나올 만해요. 그럼 출제자들도 그걸 내주는 문제가 과거에는 90점에서 95점까지는 그냥 그랬어요. 한 5점짜리가 좀 요상한 거 출제가 되고 이것까지 공부해야 돼? 이런 것들을 출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강사가 대비하기가 힘들죠. 그런 것까지 대비하려면 너무 많은 걸 해야 돼.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강사는 요만큼 가르치는 거예요. 요것들은 어디서 나올지 몰라. 이것들까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. 딴 과목도 해야 되는데 1년 짧습니다. 여러분들 5년 공부할 거예요? 아니잖아. 그러니까 어느 정도 75점에서 95점 분량을 집중하는 거 할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냐면 이 과정이 끝났을 땐 대부분의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. 뭐 2010년도 문제를 훑어보시면 뭐 5장 다 써라 이런 문제 출제됐었고 금년도 출제 문제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전형적으로 법 그리고 주요 법, 주요 영, 그리고 주요 규칙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공부했을 때 바로 풀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고 적을 수 있게끔 공부를 시킬 거예요.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. 이해해서는 안 되고 이해 다음에 암기.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암기하면 끝나. 이해가 됐더라도 암기를 못하면 이거는 관세사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.
되겠죠? 그래서 이 과정의 목표는 적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. 관세법 제9조 납부기한 다 이해하죠. 적을 수 없잖아요. 근데 법 적용의 원칙 이해 다 하죠. 과세 형평 이런 것들 신의성실 원칙 이런 다 이해하죠. 지금 적어보세요. 지금 끄고 법 적용의 원칙이라는 키워드를 자꾸 적어보세요. 못 적는단 말이야. 읽어보면 다 이해를 하죠. 근데 지금 모니터 끄고 지금 적어봐. 실제로 2분 드릴 테니까 적어보세요. 목차도 제대로 안 나올걸요. 물론 지금 목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예를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드릴 수 있게끔 계속 귀에 딱지가 앉을 때까지 계속 잔소리를 할 거예요. 자, 보시면 제가 막 눈도 째져 있고 굉장히 막 그러죠? 막 좀 괴롭힐 거야.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자립해서 쓸 수 있도록 뿌리를 좀 내려드리고 기둥을 세워드리고 좀 굵은 가지들 요까지 해드릴 거예요.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거야. 이건 여러분들이 해. 이렇게 하려면 강의 시간 100시간 줘요. 커리큘럼 많이 만들고 이렇게 하면 돼. 나도 좋아. 돈 많이 벌고. 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거죠.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. 2차 시험에서는. 그러니까 강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서 여러분들의 그 자습하는 시간도 늘리면서 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매 시간마다 제가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강의할지 이걸 가져올 거예요. 물론 그 밖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. 문제가. 근데 그것까지 불안한 사람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선택 과정을 지금 두고 있죠. 정리 및 보완. 요거의 과정 목표는 주요 법령은 당연히 앞에서 할 거고 제도를 앞에서 배운 거 간단하게 말로서만 좀 정리를 하고 과거랑 현재 출제 경향에 있어서 좀 강사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들. 예를 들어 과거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. 2016년도, 14년도 문제 보시면 자, 관세법상 원산지 규정의 입법 목적 설명 관세법 1조부터 끝조까지 다 뒤져봤을 때 입법 목적을 나열하고 있는 법정은 하나도 없어요. 어떻게 하느냐? 강사가 알려줘야 돼요. 이런 건. 근데 지금 현재 메타는 아니죠.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공부 안 할 거야? 불안하잖아. 그리고 지금 제 강의를 2차 강의로서 관세법 과목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다른 강사님 거 듣고 오시면 다른 강사님 거는 일부 아직도 요거를 설명을 좀 하세요. 그러니까 불안하잖아. 저는 이거 지금 이 앞에 여러분들 뿌리 내리고 기둥 세우고 큰 가지 치는 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시험 임박했을 때 한두 번 읽어보면 충분한 내용들이에요.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험 임박했을 때 그러니까 모의고사 임박했을 때 저랑 같이 좀 살펴보고 요 센텐스, 요 어구, 요 청크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좋겠다를 나열해 드리는 게 이 과정의 목표예요. 그러니까 과거 패턴이죠. 과거 패턴들. 그리고 현재 패턴들. 2020년도 보시면 사실 강사 입장에서 좀 논하긴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뭐랄까 어렵게 낸다기보다는 좀 지저분하게 나오는 거 있죠. 이거의 전문직 시험에 논술형으로 평가를 해서 전역 시험을 이제 논술형으로 출제를 해서 이 어떤 진정한 실력을 가르는 게 어떤 사람이 정말 관세법을 잘해서 관세사로서의 영향이 높아질 것인가 그것을 가르는 시험이 관세사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 시험 취지에서는 굉장히 좀 다소 퇴색되는 문제들이 금년도에 특히 많이 나왔어요. 예를 들어서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위원회는 대표적으로 1차 시험 문제라고 관세법을 가르치는 모든 강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. 근데 거기에서 또 임명권을 위촉할 수 있는 사람 모두와 심의사항 3가지를 쓰시오. 뭐 심의사항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위촉할 수 있는 위촉권자를 써라. 이런 문제까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. 근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와 있는 기본 심화 시간에 다루지 않을 거예요. 그냥 요거는 1차용이니까 넘어가세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 나오긴 나오잖아. 이런 것들은 언제 할 거냐? 이 시간에 기본 심화 과정에서는 전혀 하나도 안 할 거예요. 할 필요가 없어. 어차피 까먹거든. 휘발성이 강하고 약간 단어 암기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들은 좀 큰 틀을 알려주고 여러분들한테 집을 좀 뼈대를 지어주고 콘크리트 지어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요거는 약간 인테리어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내부 인테리어. 약간 뭐랄까 팬트리 좀 만들어주고. 근데 팬트리는 있으나 없으나 살잖아.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도 되고 유튜브 보면서 팬트리 수납장 어떻게 만드나? 내가 못 만들겠다. 저기 전문가랑 같이 만들자. 이럴 수도 있고. 전문가랑 같이 만들자고 한다면 들으시면 되는 거. 이거 시간 없어서 나 지금 중요한 거 이거 중요한 거 복습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지금 샤시도 안 돼 있는데 무슨 팬트리를 하냐.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요거는 이제 필수로 들으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런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. 근데 혼자서 다룰 수 있으면 이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. 근데 혼자서 못 다룰 것 같으면 같이 좀 보시는 게 낫겠죠. 그래도.
그죠? 네. 그래서 요거는 선택으로 좀 두고 제일 중요한 건 몇 번이나 말씀드리지만 기본 및 심화, 기본 심화라고 나누는 것도 웃겨요. 그냥 관세법 기본 강의를 듣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는 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야. 우리가 시험 합격할 때 있어서. 그럼 명심해 두세요. 학습 계획을 세우실 때. 자, 학습 전략 간단합니다. 우리 시험에 붙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하면 돼. 오래 공부한다. 집중해서 한다.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요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.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서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거야. 계속 2년, 3년, 4년, 5년, 6년 공부하는 거죠. 그러니까 오래 하고 집중한다. 이건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.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.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우선순위, 선택과 집중. 말씀드리지만 관세법 1조부터 끝조까지 다 외워서 태정태세 문단세처럼 나올 수 있으면 관세법 강의 안 들어도 됩니다.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천재가 아니죠. 천재면 이거 안 들어도 돼. 그죠?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뭘 먼저 해야 되냐. 어떤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해서 뭘 해야 되냐.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거죠. 그럼 그거에 입각해서 강의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이 강사는 이쪽으로 틀을 세워주고 이렇게 쭉 나아가는구나. 이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1시간 강의 듣고 3, 4시간 혼자 복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. 그래서 주요 법령 중심으로 하고 시행규칙, 의, 입법, 취지, 위원회, 기재사항, 심의사항 이런 것들은 보완 과정에서 둘 건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강의만 들으면 이런 것들을 혼자 할 수 있도록. 물론 이런 것들은 혼자 하기 힘들 거예요. 하지만 과거 트렌드라서 나올까 안 나올까 좀 그래서 선택 과정으로 뒀어요. 어쨌든 이렇습니다. 자, 기억하십시오. 강의가 능사는 아니다.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는 듣고 오래 하고 집중해서 복습한다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. 다른 방법은 없다. 오래 본다. 되겠죠? 그래서 OT는 간단하게 원래 5분 하려고 했는데 20분 했네요. 어쩔 수 없어. 잔소리 좀 해야 돼, 여러분들은. 그죠?